네, 안녕하세요. 과학개미 재테크TV의 엄일정 김창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그 김창배 개미 투자 학당을 진행하는 분장 선생님, 우리 김쌤 모시고 한 주간 시황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보면 마치 그 높이뛰기 선수가 이 낮은 천정에서 높이뛰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뛰려고는 하는데 계속 또 어디 그 천정에 부딪히는 것 같고, 뭐 25,000, 또 우리 고스피 2,000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주간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이 홍콩 보안법 문제, 또 지금 뭐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의 지금 저 흑인과 경찰의 그런 또 참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체계적 위험 요소로 등장한 건지 한 주간 좀 특징적인 시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금 먼저 시황 얘기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지수잖아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 지수는 뭐 우상향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시장 흐름이 바뀌는 건가 할 정도로 강하다가도 뭐 약간 주춤하고 이런 가능성을 보이면서 아무튼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승 국면이 있었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랄지 스탠다드 500, 그다음에 러셀 2000의 소형주까지 많이 올라가는 시세를 보였고,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 많이 올라, 항공주까지도 오르는 그렇죠. 특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큰 어떤 재료세 포인트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0.25 내려서 0.5로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 관련해서 중국의 전임대에서 결정한 사항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국 반격을 빌미를 주기 때문에 결국 대치 상태가 있어가지고 위안화가 약세 국면을 많이 보였다. 네. 이게 특징이 환율이 지금 7.2 정도가 있잖아요. 거의 7.2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거기는 그게 관리 환율제라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 고시환율이 있어요. 근데 그 고시환율은 뭐 7.9지만 7.19지만 이 NDF라고 장외시장에 거래되는 건 7.2에 거래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으로 볼 때는 벌써 7.2가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당히 그 경계선을 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까지 그 김쌤이 늘 얘기해 오시던 기조 중에 소멸되는 기조는 뭐가 있었는지, 새로 생기는 기운은 뭐가 있었는지, 또는 좀 아직은 중립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를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 지난주에 우리 엄 교수님이 저한테 이번 주 시황을 대비할 때 우산을 준비하실 겁니까? 양산을 준비하실 겁니까? 아니면 털옷을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제가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산인데 해는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황의 흐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경제 에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시장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투자 전략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그래서 에코노미스트가 가장 보수적이라 에코노미스트는 벌써부터 이거 가닥이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2000포인트 올라가는 순간 누가 나타나냐면 투자 전략하는 친구들이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유동성은 풍부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에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게 희미해지는 시장 흐름이라는 것은 그동안 팬데믹 종목에 집중되어 있던 매매가 이제 팬데믹 관련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는 낙폭 과대에 관한 메리트, 하나는 팬데믹 수혜,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유동성을 타고 가는 사람들, 그 세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이 중에 좀 희미해지는 게 뭐가 혹시 없는가? 그래서 이제 팬데믹 주식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면 그동안 그쪽에는 좀 이렇게 힘을 주신 저는 그쪽에 대한 시향과는 계속 있어요. 지금도 유지되고요.
그거는 뭐 요즘 파는 사람이 조금 그 개인의 예, 문제다.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계속 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팩트를 짧게 많이 잡아서 사놓으신가 봐요. 아니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라면 저는 이제 우리는 주식을 운영하는 회사는 사 아니니까 네. 이제 흐름으로 얘기할 때 그건 짧게 잡고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초기 이식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당연하죠. 예, 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팬데믹도 이제 좀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돌아오면 안전빵인 주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은행주, 항공주 많이 떨어진 거. 조금 낙폭이 좀 살아 있었나요? 그러니까 네, 은행주가 40%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항공주는 뭐 아시지만 그 미국의 항공주는 7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100불짜리 그 항공사 주식이 뭐 20불, 30불. 근데 지금 미국도 그런 항공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일주도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오일주도 좀 많이 회복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에서 조금 힘이 됐다는 건 일방적인 팬데믹 종목에서 조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은행주, 항공주, 낙폭 강화된 종목들도 조금씩 갔다. 왜냐면 이거는 투자의 전략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이리스크는 뭐냐면 이런 팬데믹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는 거가 하이리스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로우리스크로 가면은 조금 물릴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을 미리 가서 선침해 놓으면 나중에 대세가 상승하면 먹을 길이 있다. 이제 그런 투자 전략적 방법을 개미들이나 전문가들이 취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힘해지고 강해지고 복합적인 시장이 지금 앞으로는 더 복합적일 것 같아요. 예,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섞여 있는 거다. 예, 장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면요. 하방으로 가면 초이스가 이렇게 시각이 내로우 돼요. 내로우 되니까 아주 쉽고 무슨 뭐 환경을 좋은 영향을 주는 종목 이렇게 아주 내로우로 딱 찍혀. 이게 못이 박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으로 말하면 쇼핑몰이었다가 그냥 일반 종합시장으로 바뀌는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그 초기에는 이게 이제 샤넬 주식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내로우로. 내 길로만 가고. 샤넬 주식 이거 부자들이 사는 주식이야.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건 가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은 이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저 밑에 있는 저가주도 보이는 거죠. 부도가 안 난다는 조건에. 그러니까 이게 대장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산되려면 그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서 이게 계속 순환만을 돌는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지 서 있으면 내려앉는 거야. 서 있으면 거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변수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뭐 아직 스틸 주변에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 70%가 올라도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다시 리바운딩하는 힘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D가 막혔다 이렇게 그다음에 열렸다 하는 건데 이렇게 봐요. 저는 사람들이 왜 은행주 살 수 있었냐면 홍콩 문제를 보고 트럼프도 선거가 11월 달이니까 극과 극으로 갈 수는 없다. 응? 시진핑이랑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솔루션을 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은행주랄지 이런 낙폭 가다한 종목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매수에 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나 관심은 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지금 팬데믹에서 좀 더 돈이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지금 선침해이지만 사회 개방, 말하자면 사회 정상화를 미리 내다보고 새로운 길로 또 가는 팀들이 있는 건지 당연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시험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은행이나 항공에 당연하죠. 들어와 있는지 예, 그게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언 내가 이 투자의 파라독스라고 내 명칭한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왜 그 모데나의 임상 실험이 발생하는 날 그 모데나 주가는 30%가 떨어졌냐. 이게 파라독스고 두 번째 미국이 돈을 푸는데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느냐. 응? 또 경기는 나쁘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냐. 세 개가 파라독스예요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씀이죠. 모순이죠. 일종의 모순인데 이제 그게 우리 시장에 지금 그대로 근데 그 모순 같은 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저는 이런 게 이제 파라독스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데
글쎄 이게 뭐 정통 시장 보는 견해의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런 국면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개방과 관련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왜 모더나 심상 실험이 성공하니까 모더나 주가 30% 빠지고 그날 은행주가 많이 올랐어요. 항공주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크루즈가 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투자자는 그걸 아는 거죠. 모더나가 나오면 백신이 성공하면 이건 정상화되는 거다. 그건 정상화될 때 가장 배는 떠난다. 그렇죠. 가장 주가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예요? 또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마음이 백신을 들고 네. 이제 배를 탄다 이런. 그렇죠. 백신을 들고 배를 타야지 백신을 들고 백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시장 흐름이 보인 거죠. 시장에 또 여러 경향들의 투자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예컨대 지식형 투자자들은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네, 가까워지죠. 또 다른 어떤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진전도 눈에 보이고 네. 그쪽으로 또 더 몰입하는 투자자는 없을까요?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상상 여력은 있는데 진짜 먹는 건 그쪽이 아니죠. 반대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공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디가 올라가냐면 반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진 종목으로. 이게 이제 투자자의 어떤 파라독스인데 일반인들은 아마 글로 갈 거예요, 계속요. 바이오. 그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쪽만 계속 더 신념이 이거 생기죠. 나오는데 2차 임상도 성공하는데 뭐 연말이면 나온다. 다 나온다는데 한 번 예. 나오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실제 주가 상승이 높은 건 아마 그 반대쪽 아닌가. 뭐 그럼 비대면도 백신과 유사하게 유사한 거죠. 예. 대체 그렇게 해야 네, 될까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정상화 된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러나 이제 비대면 종목 중에서는 또 이런 건 있어요. 비대면은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전과는 다르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전과 다른 시장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기업 이렇게 이해하면 네. 그쪽은 조금 더 스테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게나마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이 백신이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스팟의 임팩트가 있는 거죠. 딱 개발하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지만 거기서 승부가 나지 그 일부만 나죠. 일부. 네. 그러니까 크게는 안 난다. 뭐 이런 제 나름대로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뭐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팬데믹 수혜주, 그다음에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원상 회복주, 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탐색주, 그리고 현금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을 주네요. 저는 이번 주는 우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또 어쨌든 또 편입된 것은 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portfolio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회사에 지금 이제 네, 운영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청자들이 우산을 준비하면 모든 걸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 전략가들은 우산을 준비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약세 국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세 국면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을 뿐이지 내가 이거 지수를 맞출 수도 없잖아요. 맞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맞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켓에 경험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팬데믹 연관해서 한 절반쯤 싣고 있을까요? 그 정도 아니 조금 이게 전체 시총에 경험 비해서 있는 분이라면 시총에 있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아서 이거 그렇게 많이 실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시총이 작아서. 그래서 그 거기에 정도 고려해야 되겠어요. 네 거기에 다 실지 힘이 않았어요. 세는 게 아니라. 우리 개미 투자가들이 3월 중순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48,500원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오르는 시점이 언제냐가 제가 가장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쪽에 실어서 뭐 승부가 돈을 벌었다? 이거는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다만 그쪽 주가가 종목 수도 많고, 또 종표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질적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쪽이 올라가야 돼요. 큰 것들이. 그러면 일상 회복주는 조금 늘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배트를 짧게 잡는데 흐름이 만약에 이제 굉장히 좀 우산을 써야지만 굉장히 그 예를 들어 6월 보름까지만 놓고 본다. 6월 보름까지. 한다면. 네. 네. 아주 저를 이렇게 코너에 저는 좀 약간 다운 트렌드로 계속 보고 있어요. 전체는 전체를 보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투자하면 앞에서 팬데믹 같은 거 조금 인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그걸 일상 제가 회복주에서 조금만 그렇죠. 지켜보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안정 자산주는 조금 떨어진 리스크를 테이크하더라도 살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그럼 제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살 때는 이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는 있다. 응? 왜냐면 배럴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트플레이를 이쪽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좀 옮기는 그런 주가 하락 시에 옮기는 전략 이런 전략이. 그럼 산업혁명주는 어떻게 할까요? 산업혁명주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원택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한 것도 많아요. 그건 먼 길을 가는 거죠. 먼 길을 가는 거죠. 앞으로 추세가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전통 산업은 리스크를 약간 줄이는 전략의 차원이고, 이쪽은 뭐 선두 우리 전쟁으로 얘기하면 그 선단에서 그냥 가서 싸우는 전투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 그 자녀에게 엄마가 말하듯이 골목에서 놀아라, 아니면 큰 길에 나가서 놀아라, 마당에서 놀아라, 어디서 놀라고 할까요? 또 우리 저 여태 뭐 골목에 주로 있었는데 표현을 좀 대단하시네요. 마당 정도 나가도 되는지, 큰 광장에도 나가도 되는지. 일단 이번 주가 만약에 약세 국면이면 그 말씀을 우리 시키려고. 약세 국면이면 대형주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세 국면은 이번 주 정도는 이제 언택을 팔든가 뭐 사는 전략, 단타로 하는 전략. 그런데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의 대응이 약간 좀 그 아미커버라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붙어야죠. 삼성전자를 그냥 그렇게 좀 조건을 두면서 하는 투자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상당히 오늘 좀 변화가 있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2000이 코스피가 돼 가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시각으로 약간 변화된 거죠. 네, 이번 주 시황을 우리 개미투자학당의 훈장이신 김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